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빡쌤이에요. 자, 이번에 대학 일반 물리학 확장판에서 배울 내용은 23장 전기전입니다. 자, 여기서는 전기력에 대한 쿨롱의 법칙 공부할 거고, 뭐 전기장 공부할 거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기하면 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그 호박, 먹는 호박 아니고 보석, 엠버, 그거를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가만 내비뒀더니 그 먼지가 와서 달라붙더라. 그래서 마찰 전기를 발견했죠. 호박이 그리스어로 엘렉트라. 자, 여기서 일렉트리시티, 전기, 이 용어가 유래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23장 1절. 그래서 마찰에 의한 대전,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별로 신기하게 생각 안 하죠. 왜냐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좀 무겁고, 전자는 양성자 질량의 1840분의 1로 가벼워요. 그리고 전하량이 양성자는 플러스 1.60 곱하기 12만 19승클로, 전자는 쪼만한 게 마이너스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클로, 같은 전하량을 갖고 있죠. 그리고 중성자는 0. 그리고 전하량 단위로 쿨롱을 쓰는데, 자, 1쿨롱은 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다. 그럴싸하죠. 아니에요. 625, 18.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하고 같지. 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니에요. 그리고 마찰을 시켜주면 양성자는 다른 양성자와 중성자들과 같이 원자핵을 이루니까 움직이기 힘들고, 전자가 이제 움직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고 여기는 전자가 남아돌고, 그래서 양으로 그리고 음으로 이렇게 마찰로 대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전하가 새로 생겨나거나 음전하가 새로 생겨나거나, 양전하가 없어지거나 음전하가 없어지거나, 양전하가 음전하로 바뀌거나 음전하가 양전하로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죠. 이거를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자, 마찰에 의한 대전 받고, 자, 다음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도체, 도체의 대표적인 예가 금속이죠.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으로 된 물체하고 음으로 된 물체를 갖다 놓으면은
전자가 움직여가지고 이쪽은 음으로 여긴 전자가 부족해서 반대쪽은 양으로. 자,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보도체는 도체처럼 자유전자는 없어요. 하지만 좁은 영역에서나마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음으로 이렇게 양으로, 그래서 좀 약하긴 하지만 도체 비스무리하게 될 수 있죠. 그래도 도체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보도체 정전기 유도 현상을 다른 말로 유전 분극 현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전하가 작은 영역에서 불균일하게 분포하는 거를 전기 쌍극자. 전기 쌍극자라는 용어는 좀 올드한 표현이고 전기 이중극자라고 하는 게 더 좋죠. 자, 이게 바로 유도에 의한 대전이고, 하나 더 보면, 자,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음으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대면은 가까운 곳에 양으로 대전되고 먼 곳에 음으로 대전되고, 그 다음에 접지를 시켜주면은 음으로 대전된 거는 뭐 붙잡아주는 애가 없으니까 접지선 타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양으로 대전된 것만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접지선 떼고 막대도 떼면은 양으로 대전되죠. 그러니까 음으로 대전된 걸 갖다 댔더니 양으로 대전된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마찰에 의한 대전, 유도에 의한 대전으로부터 전하에는 양전하고 음전하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았고, 그리고 서로 같은 부으면은 밀어내고 반대 부으면 끌어당긴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체에 이렇게 양전하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가까운 곳에 음전하가 유도되고 먼 곳에 양전하가 이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끌려가요. 그러면 음전하 갖다 놓으면은 밀려나나? 역시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가까운 곳은 플러스, 먼 곳에는 마이너스. 그래서 끌려가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인 물체는 다 끌려가요. 예,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23장 3절. 자, 전기력에 대한 쿨롱의 법칙인데, 쿨롱이 이론 실험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쿨롱의 실험을 흉내내 가지고 이제 비틀림 저울을 이용한 캐븐디시의 실험. 그래서 캐븐디시가 만유인력 상수를 측정하는 데 성공을 했죠.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쿨롱이 이제 실험도 하고, 그리고 이론도 했는데, 뭐 이론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참고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가
K2 Q1, Q2에 비례하고 R 제곱에 반비례하고 Q1, Q2에다가 절대값한 이유는 양전화, 음전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비례상수 K2를 콜롬 상수라고 하는데 값은 8.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 미터 스퀘어드 퍼 쿨롱 스퀘어드 이렇게 되겠고, 또는 비례상수를 4, 8분의 엡실론 제로분의 1로 복잡하게 쓰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엡실론 제로를 자유공간의 유연율 8.85 곱하기 10-12승 쿨롱 스퀘어드 퍼 뉴턴 미터 스퀘어드, 또는 페럿 퍼 미터로 쓰기도 해요. 페럿은 26장 전기 용량에서 배웁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 둘 다 양전하거나 음전하면 밀어내고, 둘 중에 하나는 양전하, 둘 중에 하나는 음전하면 그때는 끌어당기죠. 그래서 벡터를 나타내면은 그냥 R 벡터만 붙여주면 돼요. 지금 여기는 R12인데, 그러니까 입자 1에서 입자 2를 연결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그 크기가 1인 벡터를 R12 햇, 근데 그걸 그냥 R 햇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인력이면은 마이너스 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력처럼 마이너스 G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고 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R 햇. 그런데 전기력의 경우에는 Q1, Q2가 양수면 밀어내고 Q1, Q2가 음수면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호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마이너스 부호 안 붙이고 그냥 R만 붙여주면 되겠어요. 자, 이론은 이렇고, 다음 예제 23.1. 자, 수소원자에서 자, 전기력의 크기. 자, 그럼 쿨롱 상수 K, 양성자의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 나누기 둘 사이 거리의 최곱. 자, 그럼 쿨롱 상수가 8.9 곱하기 10의 구승, 양성자의 전하량이 1.60 곱하기 10의 19승 쿨롱, 전자도 전하량 같고, 그리고 사이 거리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의 최고.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전기력이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뉴턴이에요. 자, 만유인력, 즉 중력은 마이너스 상수지 양성자의 질량, 전자의 질량 나누기 거리의 제곱. 그러면 G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양성자의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전자의 질량은 요거의 1840분의 1인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거리는 똑같이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 그랬더니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7승 뉴턴. 어이구. 그러니까 전기력이 중력에 비해서 약 2 곱하기 10의 39승배 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력과 그 중력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는데, 공통점은 둘 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차이점은 전기력이 훨씬 크죠.
그 다음에 중력은 끌어당기기만 하는데 전기력은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요런 게 예, 차이점이 되겠어요. 자, 예제 23.1 됐고요. 자, 다음 예제 23.2. 자, 원점에 양전하 Q1 있고 Y축을 따라 A만큼 떨어진 곳에 음전하 Q2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A만큼 떨어진 곳에 양전하 Q3가 있어요. 이때 양전하 Q3가 받는 R자 힘을 구하시오. 예, 그러면은 Q1이 Q3한테 가하는 힘하고 Q2가 Q3한테 가하는 힘을 이렇게 벡터로서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럼 Q1이 Q3한테 가하는 힘 K2 Q1의 절대값 Q3의 절대값 그리고 둘 사이 거리가 루트 2만큼 떨어졌죠. 그것의 제곱의 반비례. 그리고 둘 다 양전하니까 힘의 방향은 이렇고 이 각도가 45도. 그러니까 코사인 45도 I 햇 사인 45도 J 햇. 자, 그 다음에 Q2가 Q3한테 가하는 힘. 그래서 K2 Q2의 절대값 Q3의 절대값 둘 사이 거리는 A 그거의 제곱의 반비례. 그리고 음전하 양전하니까 끌어당겨서 방향은 마이너스 I 해. 자, 그 다음에 Q1하고 Q3에다가 5점 빵빵 마이크로클로 Q2에다가 마이너스 2점 빵빵 마이크로클로 A에다가 0.100m 등등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04 I 해 더하기 7.94 J 햇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23.3. 자, Q1하고 Q2가 이렇게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 Q1하고 Q2 사이 어딘가에서 전기력이 0이 돼요. 만일에 Q1하고 Q2가 반대 부호면 그러면은 Q1이 큰 경우 그때는 Q2에 가까운 쪽 그러니까 Q2 왼쪽에서 전기력이 0이 되고 Q1하고 Q2 사이에서 Q2가 크면은 Q2에서 먼 쪽 그러니까 Q1 오른쪽에서 전기력이 0이 되고 Q1하고 Q2가 같으면 없어요. 자, 그러면 Q3가 받는 힘은 Q1이 Q3한테 가하는 힘하고 Q2가 Q3한테 가하는 힘하고 자, 그러면 K2 Q1의 절대값 Q3의 절대값 둘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2 빼기 X죠. 그거의 제곱의 반비례. 그 다음에 Q3를 음전하라고 하면은 끌어당기니까 오른쪽 I 햇. 자, 그 다음에 K2 Q2의 절대값 Q3의 절대값 사이 거리는 X 제곱의 반비례. 또 끌어당기니까 마이너스 I 햇. 그래서 전기력이 0. 자, 그러면 여기서 K2 지어지고 Q3 지어지고 뭐 I에 또 지어지고
그래서 Q1 곱하기 X제곱하고 Q2 곱하기 2 빼기 X제곱이 같고, 그러면은 X는 루트 Q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1 분의 2배의 루트 Q2 이렇게 얻어져요. 그래서 Q1에다가 15.0 마이크로쿨롱, Q2에다가 6.00 마이크로쿨롱 대입해보면은, X로는 0.7km하고 마이너스 3.44m가 얻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3.44m는 나가립니다. 그러니까 0.7km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안정되냐 불안정되냐, 뭐 정확하게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Q3를 오른쪽으로 치면은 F13가 커져가지고 계속 오른쪽으로 하고, 반대로 Q3를 왼쪽으로 툭 치면은 F23가 커져가지고 계속 또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Q3가 음전하는 경우에는 이 평형은 불안정하겠네요. Q3가 양전하면 그때는 안정된 평형이고. 다음 예제 23.4. 자, 질량과 전화량이 같은 두 입자가 이렇게 전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같은 각도만큼 퍼져 있죠. 그러면 작용하는 힘이 아래로 중력, 왼쪽으로 전기력, 그 다음에 줄을 따라서 장력. 자, 이렇게 작용하죠. 근데 여기가 각도가 세타, 그러니까 억각관계죠. 자, 그러면은 R자임 X성분은 T 사인 스타 빼기 F는 0. 그러니까 T 사인 스타는 F이고, 그 다음에 R자임 Y성분은 T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FG는 빵. 그러니까 T 코사인 세타는 FG. 자, 그러면은 얘를 1식, 2식, 이거 뻔한 수학적 스킬 서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럼 T 사인 스타를 T 코사인 세타 나누면 한마디로 말해서 탄젠트 세타. 그래서 전기력이 Ke 2A의 제곱분의 Q제곱, 중력은 mg. 근데 A는 L 사인 세타니까 4mg L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분의 Ke Q제곱. 따라서 Q는 2L 사인 세타 루트 K2분의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m이 3.00 곱하기 10 마이너스 2승kg, L이 0.156m, 세타가 5.00도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4.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 이렇게 나와요. 만일에 전화량이 다르다, 그래도 대칭성은 깨지지 않아요. 하지만 질량까지 다르면 각도가 달라가지고 대칭성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